안녕하세요. 인재영이 팀 테크리크루터 고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이입니다. 드디어 우아콘 3일차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큰 행사에 개발자, 기획자랑 같이 테크리크루터로서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세션에서 개발자 퍼스널 브랜딩 방법과 리크루터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미리 보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리크루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부터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이력서 잘 쓰는 방법, 링크드인 프로필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서 리크루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저희 리크루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부터 드릴게요. 리크루터는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적합한 분을 찾아서 적절한 자리에 채용을 한다는 제1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원하는 조직의 현업분들과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같이 논의하고 더욱 적합한 분은 없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한 결과에 맞춰서 리서치 활동도 하고 시장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있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적합한 분을 찾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분을 지원자로 만드는 일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께 컨택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개발자분들하고 연락이 닿으면 전반적인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우아한 형제들 포지션도 제안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개발자가 우아한 형제들의 지원 의사를 밝힌다면 이제 지원자의 합격을 위한 전형 관리도 저희의 몫이에요. 눈에 띄는 이력서를 만들어서 이제 서류 면접관 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코딩 테스트부터 최종 합격까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자를 케어하고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자 여러분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좋은 이력서 만드는 법과 리크루터 잘 활용하는 법을 익히셔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로 성공적인 이직을 하실 수 있도록 팁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력서겠죠. 이력서를 처음 써야 되는 분부터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이력서를 수정해야 되는 분까지 모든 분들을 위한 이력서 잘 쓰는 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커리어 정리의 시작은 이력서죠. 여러분께서도 이직해야지, 이력서 써야지 마음은 먹으시고 노트북 앞에 앉아서 막막하다 이렇게 속으로 오열하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지원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이력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뭐 양식이 있나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막막한 심정과 어려움 다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예시와 설명을 드려가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가장 먼저 흔하게 쓰시는 이력서 양식을 저희가 가져와 봤어요. 한이님, 이런 이력서 많이 보셨죠? 네, 지금 작은 글씨로 잔뜩 이렇게 뭘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자세히 보실까요? 네, 프로젝트 수행 내역에 대해서 쭉 나열식으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보통 10분 중에 5분 정도는 이렇게 이력서를 써서 보내주시는데요. 아마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의 마음은 검토자가 모든 내용을 다 읽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쓸 필요가 있을까? 검토자가 이걸 다 읽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이 이력서는 잘 쓴 이력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원자 개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이력서로는 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검토자는 여러분의 이력서를 이제 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프로젝트에서 정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떤 내용들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행하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소 4가지 정보는 꼭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별 기술 스택, 그리고 내가 기여한 부분,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로 얻은 성과나 개선점까지 각각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먼저 프로젝트 정보로는 프로젝트 이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지 기간, 그리고 프로젝트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진행 배경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셔야 돼요. 이때 길게 작성하지는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 프로젝트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런 걸 만드는 거였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기술 스택은 프로젝트마다 사용하신 기술 스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모두 구분해서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회사는 특정 기술 스펙 안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구분해서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것도 참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본인이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써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제비 반죽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수제비 반죽 시스템 개발 이렇게만 적어주시는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수제비 반죽 시스템에서 내가 반죽 농도를 계산하는 부분을 담당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기능을 개발했고 어떤 범위까지 담당했는지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혼자서 하는 프로젝트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대부분 많이 여러 명이서 하는 프로젝트가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정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랑 개선한 점을 이제 써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났다 또는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걸 정량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량적인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개발자 이력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4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개발자분들은 이런 질문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쓰라고요? 이 질문 하실 것 같은데 한이님, 다 쓰셔야 될까요? 네, 그렇게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력서라는 게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걸 드러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를 했느냐 그런 걸 쭉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그런 역량들을 잘 나타내 주신다면 서류 합격에서도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나는 조금 더 나에게 대해서 어필하고 싶다. 이력서에 작성한 업무 경험만으로는 나를 표현하기 너무 부족하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업무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력서에 있는 경험만으로는 내 역량을 다 표현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업무 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그 기술 블로그와 깃허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소중히 쓴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인 건 아닌지, 혹시 열람 권한 없이 그렇게 공유된 거는 아닌지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사실 너도 나도 다 기술 블로그, 이제 깃허브 다 있다고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자료들만 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아직 공유하기에는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컨텐츠들이 쌓인 뒤에 자랑스럽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저희 우아한 형제들에서 사용하는 대표 프로젝트 기술서인데요. 요거는 수행하신 프로젝트들 중에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셔서 자세히 기술해 주시는 기술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가장 긴 기간 동안 수행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또는 소규모 프로젝트지만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켰던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요걸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분께서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이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 참여 인력, 그리고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소개예요. 그리고 그 전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도 써주시면 이런 환경에서 이런 프로세스로 업무를 하셨구나 라는 걸 저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이 기여한 내용과 성과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뭔지 팍팍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버그 대응이나 장애 경험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세요. 예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시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 프로젝트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하고 싶었던 점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개인 블로그나 깃허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나 코드를 일부 공개하셨다면 그것도 참고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 양식에 맞춰서 수제비 반죽 시스템이라는 가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 이렇게 적었구나 라고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력서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잘 쓴 이력서를 나만 보는 로컬 드라이브에 남겨두긴 또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 커리어를 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력서 잘 쓴 부분만 쏙쏙 뽑아와서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를 잘 드러내 주시는 게 핵심인데요. 직무명, 재직사별 업무 내용, 그리고 보유 기술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직무명을 밝혀주세요. 여기 심플하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것도 좋지만 서비스나 도메인을 밝혀주시면 더욱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결제 서비스 서버 개발자다라든지 광고 시스템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아래 정보란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깃허브나 블로그, 노션 주소를 넣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날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URL을 이제 따서 여기다 넣어주시는 경우들도 많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거쳐온 회사들의 이력을 이제 쓰시고 거기서 어떤 업무 하셨는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력서상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오셨는지 이 흐름을 알 수 있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진 무기들, 나의 기술들을 한 곳에 쓸 수 있는 영역인데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그리고 경험하신 개발 환경 같은 것들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링크드인 프로필 작성법이었습니다. 네, 은경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링크드인 프로필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수많은 기업의 리크루터가 너도 나도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하면서 이직을 제안할 거예요. 틈틈이 링크드인의 메시지를 보면서 나한테 어떤 제안이 왔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이력도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제안받은 수많은 그런 이메일들 속에서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리크루터랑 어떻게 소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또 지원해서 합격까지 할 수 있을지를 이 다음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낯선 전화번호인데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리크루터입니다. 이렇게 했던 경험 종종 있으시죠? 링크드인 메시지로 포지션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렇게 리크루터랑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이제 전화번호, 연락처를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럼 리크루터는 좀 더 유선상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연락을 드리는데 또 이때는 또 늘 언제나 전화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죠. 그럴 때에는 지금 통화 어렵다 하고 시간 약속을 잡은 뒤에 연락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편하게 주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는 그 이전에 미리 시간 약속을 다 잡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크루터랑 연락이 닿은 뒤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현재 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상황인지 먼저 여쭤보고 있어요. 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던가 아니면 아니요,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시장 상황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지원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직 검토 상황을 미리 먼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직을 하겠다 하시는 분께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커리어를 좀 갖고 가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있어요.
지원자의 니즈에 맞춰서 그리고 회사의 상황과 그리고 적합한 공고까지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경님, 이직 검토를 지금 안 하면 리크루터랑 할 말이 있나요? 네, 없진 않죠. 네. 당장 이직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과도 할 이야기가 물론 있습니다. 이직 고려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커리어 확장하실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직 워밍업 기간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곤 해요. 이렇게 저희랑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텐데요. 이때 여러분께서는 저희한테 어떤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까요? 한이님, 저희 개발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 질문해도 될까요? 저도 통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딱 그런 것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회사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뭐 위치나 근로 환경, 재택하는지, 출퇴근은 언제인지, 그리고 복지 같은 질문도 많이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안받은 이 자리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이 공고는 왜 열렸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리크루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공고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이직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각 회사에 이런 정보들은 소중히 모아두셨다가 이직할 때 기준을 두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모든 것들은 다 여쭤봐도 되시고요. 그리고 리크루터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이제 이 제안받은 회사에 확신이 생겨서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냥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용 시스템으로 지원서를 등록하면 그럼 리크루터랑 인연은 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네, 코딩 테스트나 과제 전형을 포함한 서류 심사부터 면접, 처우 협의 과정까지 리크루터를 안나푸르나에 같이 등정하는 셰르파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면접 전에 나를 대신해줄 이력서를 같이 가꾸기도 하고요. 코딩 테스트나 과제 전형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크루터랑 같이 이력서를 만들었다면 이제 서류 전형을 무난하게 통과를 하실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면접 전형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 비전 같은 이런 정보들부터 면접 시에 준비하면 좋을 면접 팁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뭐 저희 우아한 형제들 뿐만 아니라 타사 면접에서도 되게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한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지원자가 수행했던 업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요부터 성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준비하면 좋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종 합격 후에 이제 처우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지원자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전까지는 두루뭉술하게 뭐 복지가 좋은 회사였으면 좋겠다. 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 좋겠다. 그런 것에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지원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로 내가 바라는지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면 협상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크루터랑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셰르파처럼 같이 부대끼면서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제일 친하고 마치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일 텐데요. 그래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리크루터에게 원하는 바를 밝혀주시면 이제 리크루터도 들어보고 합리적이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낮은 금액이나 낮은 처우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티키타카 하면서 협상을 해갔다면 요즘에는 그런 방식은 잘 통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게 입사를 막는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마지막 처우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무사히 지원자가 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리크루터의 역할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채용 과정 중에서의 리크루터의 역할이고 또 지원자가 리크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개발자 퍼스널 브랜딩 가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크루터 활용법까지 곁들였죠.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은 우아한 형제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디를 가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력서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리크루터와 함께 성공적인 이직까지 이루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직 마치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끝나기 전에 이벤트가 있어서요. 그거 좀 안내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좀 준비해 봤어요. 네, 어떤 선물인지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희가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선물을 2가지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원하시는 선물로 쏙쏙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사실 저희가 개발자도 많이 뽑지만 테크리크루터도 뽑고 있어요. QR코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개발자도 테크리크루터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